개인으로는 제가 혼자서 한 7천만 원 정도 1억을 빌려주셨어요. 무작정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지금 한 50개 정도? 네, 여러분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오늘은 개인 매장부터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회사, 기업인이 되기까지 산전수전, 음중전을 겪은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책 한 권 읽는 거와 같은 그런 시간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게스트를 한번 모시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맥형 프랜차이즈 롱타임 도시에서 3년차 슈퍼바이저를 맡고 있는 주재한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프랜차이즈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좀 하자면 프랜차이즈계의 시조세 2006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국수면 국수, 술집이면 술집, 카페면 카페, 그리고 김밥이면 김밥, 손만 대면 다 툭툭 터지는, 대박이 터지는 대표님입니다. 김석훈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김석훈 대표님. 편하게 해주십시오. 네, 긴장되네요. 프랜차이즈를 16년째 하고 있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꿈꾸고 있는 남자 김석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6년 그때 그 시절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셨다. 네네. 좀 듣고 싶어요. 개인 가게부터 창업을 하셨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했었어요? 저는 수산물 유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집이 어렸을 적부터 너무 가난했어요. 어머니 따라 우유 배달, 주스 배달 하던 게 어떻게 보면 장사의 첫 경험이었고 본격적으로 제가 대학을 중퇴하고 해물 유통을 통해서 20대 초반에 처음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혹시 중식당에서 우리가 짬뽕 먹으면 들어가는 해물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가락동에서 띄어다가 네. 중식당에 납품하는 일을 했어요. 납품을 하다가 그럼 중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요. 그 납품을 하다가 어린 나이지만 장사가 너무 재밌고 그런 것들을 중식당에 들어가서 세일즈를 하고 사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일산에서 제가 해물 장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거기서 아마 개인으로는 제가 혼자서 한 7천만 원 정도 예, 월에 판매하는 실적을 거뒀고 네. 이제 장사에 대한 재미를 알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객잔 차이나라는 빨간 홍등이 걸려 있는 한중일 선술집 예. 객잔 차이나도 되게 상당히 넓은 규모로 들어가는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이제 1호점에 제가 해물을 납품하다가 네. 사장님이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거를 김 대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프랜차이즈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프랜차이즈를 왜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또 있었죠? 그때 운영을 하셨던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걸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잘못 쓰는 바람에. 예. 그때만 해도 사실 우리가 엄청난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하진 않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매뉴얼을 만들고 그때만 해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시절이 있었죠. 근데 엄청난 단단함을 또 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때의 실패가 저를 더 단단하게 하고 또 새로운 거에 도전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쉬움이 제일 많이 남는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좋은 추억과 좋은 기회와 좋은 경험으로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분들의 공통점은 위기에 심한 데미지를 받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불면증 생기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는데 그 스스로 그걸 긍정적으로 해결해. 좋은 경험이었다, 좋은 추억이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그렇게 해야지만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고 성장이 되는 건데 대부분 거기에서 되게 많은 피로를 느끼고 외부에 탓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발전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객잔 차이나 이후에 다시 마음을 잡고 어떤 걸 하셨죠? 저를 굉장히 좀 잘 봐주셨던 주류회사 대표님이 1억을 빌려주셨어요. 그때 1억이면 굉장히 큰 컸죠. 돈이죠. 예. 그래서 과연 이 1억을 가지고 뭐를 할까 하다가 셰프의 국수전이라는 브랜드를 A부터 Z까지 저희가 다 브랜딩을 해서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최인선 셰프님을 컨텐츠로 해서 네. 예, 저희가 셰프의 국수전이라는 브랜드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대박이 난 거죠. 예. 저희가 한 달에 아마 한 37개 정도 가맹 계약을 쓴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가 뭐 수십 개가 생기면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그런 철저하게 수익 구조를 잡고 시작하지 못하면 한 150개, 200개가 되지 않는 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역사가 그렇게 깊지가 않고 프랜차이즈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지금 맥클라스라는 이제 맥형이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좋은 프랜차이즈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인재를 길러내고 좋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점주님들에게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라는 게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게 얻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카페를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선택과 집중을 하면 또 성공할 때 성공하는데 왜 이렇게 또 다양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지 그때 카페가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어쩌다가 카페에 이제 손을 또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셰프의 국수전이 한 48호점, 50호점 정도 나갔을 때 셰프의 국수전의 성과라고 하면 해외 진출이었거든요. 그 셰프의 국수전이 총 해외에 9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AT라는 공기업이랑 처음 우리가 협업으로 진출한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계약을 한 기업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호기심으로 그 프랜차이즈 박람회 때 해외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네. 호기심으로 배너를 하나 설치를 했어요. 마스터 프랜차이즈 가맹 상담해 드립니다. 영어로. 네네.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데려다 놓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필리핀에서 어떤 바이어가 우리 거에 관심이 있다. 제가 원하던 대로 누군가가 관심을 보였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내가 당신네 나라로 가겠다 라고 해서 실은 셰프의 국수전 마스터 계약 1호 필리핀이 그렇게 돼서 계약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필리핀 이후에 또 다른 나라도 하게 된 건가요? 네, 저희가 홍콩, 싱가폴 이렇게 해서 총 9개 매장을 해외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좋은 나라 다 들어갔는데요. 네. 해외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네, 네.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뭔가 베트남처럼 공산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사업하기가 좋거든요. 네. 중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네, 네. 좋은 나라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왜 카페예요, 하필이면? 왜 카페 어쩌다 손을 대신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이제 해외를 다니다 보니까 네. 실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동경하고 네? 아마 맥형 우리 세대에는 네. 아, 오드리 우리라고 하면 오드리 헵번이라는 오드리 헵번, 그렇죠. 오드리 헵번이라는 인물을 제가 아마 싱가포르에서 조금 인상 깊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오드리 헵번은 지금도 현존하는 세계적인 스타들과 비교를 해도 네. 단연 제일 많이 닮고 싶고 인정하는 배우 항상 1위에 뽑히는 사람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인상 깊게 보고 와서 막 셰프의 국수전이 한참 잘 될 때 혼자 좀 깊은 생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또 그때 당시에 카페 사업은 저한테는 너무 멋있어 보이고 저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도 카페 사업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시시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드리 헵번을 가지고 카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에 말이 안 되는 상상 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 오드리 헵번 재단에 메일을 보내고 그 재단의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카페 사업을 하고 싶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드리 헵번 재단 둘째 아들 루카 도티가 일본에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혼자서 오드리 헵번 카페를 준비하면서 만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무작정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루카 도티를 만나고 만났어요? 재단 대표를 만나고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가지고 카페 사업을 하고 싶다. 이제 제가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근데 오드리 헵번은 시청자들도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영리의 사업을 하지 않아요. 영리의 사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그 카페를 하라고 내어주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 번의 구애 끝에 미스터 김이라면 우리가 허락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오드리 헵번의 정식 라이센스를 가지고 카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레동에 있는 게 첫 직영 매장인가요? 아니요. 물레동의 직영점은 제가 개인으로 운영을 하는 라이센스를 다 피한 개인 매장이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예전에 가서 촬영했던 오드리 헵번 카페
영상을 보실 수 네. 있습니다. 역삼점에 처음 1호점을 만들었고요. 카페를 시작하면서 이거는 큰 실수다. 네. 예, 외식 사업보다 그런 투자 비용도 한 3배, 4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더 디테일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뒤늦게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오드레번 카페를 만들고 조금 그래도 좀 막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뭔가 이 오드레번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제가 이제 영리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인물이다 네. 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두 아들도 초청을 하고 코엑스의 영화관 빌려서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렇게 오드레번 카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카페 얘기를 듣고 우리 재한이는 어떤 인사이트를 느꼈어요?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해외 사업인데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 내가 도쿄까지 날아갔다 하는 그런 도전 정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꼭 해야겠다, 해내야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또 가능하지 않았나.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위기와 기회와 위기가 있었으면 또 어떤 기회를 또 만났나요? 이제 카페를 마무리할 때쯤 어떤 거를 할까 하다가 김밥 창업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창업 중에 왜 하필이면 또 네, 압구정에서 네. 굉장히 유명한 김밥집이 있었어요. 네네. 개인 매장이었고요. 압구정의 모든 돈은 그 김밥집이 다 번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김밥이었습니다. 그 사장님하고 어떻게 우연찮게 연결이 돼서 제가 컨설팅을 해주게 됐어요. 그 사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거를 김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고 이거를 가지고 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인연으로 이제 김밥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김밥집을 몇 개까지 또 오픈하신 거예요? 지금 한 50개 정도? 50개 정도? 오픈을 했습니다. 이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이 리김밥 ST 버전이라고 스트리트 버전? 이렇게 약간 탈바꿈을 좀 했는데 네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탈바꿈을 하게 됐는지 계기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 김밥이 기존에 이제 클래식한 버전이 베이직 버전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약간 틀어서 만든 버전을 저희는 리김밥 스트리트 버전이라고 합니다. MZ 세대에 겨냥을 해서 먹는 방식이나 음식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프리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네네. 한번 풀어본 그런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주님들의 제일 큰 어려움들이 인력, 또 그렇죠. 오퍼레이션, 네. 예,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인력을 감축할 수 있고 조금 더 동선을 쉽게 만들고 네. 조금 더 뭔가 김밥을 하나 말던 닭을 튀기던 좀 시스템을 간편화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브랜드가 예, 어떻게 보면 ST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타겟 자체가 기존에는 뭐 3040 정도였다면 네. 지금은 2030의 타겟을 명확히 설정을 해가지고 이 소자본 창업으로 자그마한 형태에도 충분히 이렇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네네. 그런 걸로 이렇게 접근하는 건 맞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또 본질은 지켜야 되잖아요. 네네. 매장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패스트푸드 이 분식 같지만 저희가 본질은 김밥은 김이잖아요. 네네. 또 쌀이고 네. 매우 중요해요. 예, 다른 그래서- 데하고 다른 건? 네, 저희는 많이 다릅니다. 아. 예. 저희가 꼬마김밥에 사용하는 김은 소환도 김을 사용을 해요. 예, 소환도 김이 향이 굉장히 깊고 윤기가 많이 나요. 저희가 김밥을 만들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본질은 잊지 말자. 그래서 좀 김을 하나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예, 밥에 밑간을 할 때 좀 이제 특수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네. 밥물이라고 하죠. 밥물. 예, 그래서 밥물을 저희만의 방식으로 좀 개발을 해서 조금 더 맛있고 감칠맛 나게 그렇게 저희가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은 이렇게 김석훈 대표님께서 개인 자영업부터 유통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프랜차이즈 기업인이 돼서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했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퀴즈 한번 해가지고 퀴즈를 맞히시면 엄청난 상금이 있습니다. 유퀴즈인가요? 네, 퀴즈. 네. 엄청난 상금이 뭐냐면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문제 낼 건데요. 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맞히면 리김밥 홍보 타임 30초 드릴게요. 네, 네. 만약에 못 맞히면 이걸로 촬영 끝!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 김밥 프랜차이즈 중 네. 가맹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김밥 브랜드는 어디인가요?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복이 없습니다. 네. 복이 없습니다.
이게 김밥 천국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로 본다면 김밥 천국이고요. 만약에 그냥 다니엘 브랜드, 다니엘 상으로 본다 그러면 네. 고복민하고 김간해 중에서 좀 헷갈리는데 예, 김간해로 하겠습니다. 김간해 틀렸습니다. 누군가요? 고복민 김밥이 600개가 넘습니다. 아. 김간해 김밥은 2018년 기준이에요. 이게 정보개설을 20년에 업데이트 안 된. 그렇게 보면 김밥 천국 아닌가요? 아 그렇게 봐서도 네. 고복민 김밥이 아, 많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네. 그래서 네. 고복민 김밥이 김밥집 그 가맹점 개수가 가장 많다. 면목이 없네요. 네. 어쨌든 한 문제 틀렸지만 네. 기회는 한 번 더 남았으니까 네. 이거 꼭 맞히셔야지 네. 미김밥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밥 프랜차이즈 중에 가장 먼저 생긴 김밥 브랜드. 프랜차이즈 중에 가장 최초의 김밥 프랜차이즈. 김밥 천국으로 하겠습니다. 김밥 천국 네, 어쩔 수 없죠.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으로 우리는 중요하니까 김밥 천국은 2008년 7월 29일 그리고 김간의 김밥은 2008년 8월 2일. 그래서 김밥 천국이 거의 한 3일 차이로 와 가장 먼저 최초의 프랜차이즈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맞춘 건가요? 맞춘 거죠. 아. 정답. 아, 야.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한 문제 맞히셨으니까 그 30초 네. 30초 우리 미김밥 우리 창수들 중에 또 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탄탄하게 하고 계시는 회사와 또 같이 하면 우리 창수들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초 네.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네, 맥형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김밥 김석훈 대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오퍼레이션을 간소화하고 먹는 방식을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만든 분식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맥형 회원이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물어봐 주세요. 다양한 혜택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진정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실패 담일 수도 있고 또 이 경험 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창수들한테 책 한 권 읽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석훈 대표님 개인적으로 맥형이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고 열렬히 사업 잘 되시기를 그리고 가맹사업 잘 되시기를 응원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한이 끝으로 한 말씀 좀. 네, 오늘 처음 나왔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나오게 되면 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오늘도 충분히 많은 두 분과 함께여서 좋은 시간이었고 좋은 말씀 들어서 저도 앞으로 더 어떻게 임해야 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또 이런 시련은 겪어야 될지 좀 듣는 노하우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김석훈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촬영이라고 해서 너무 좀 떨리고 긴장이 됐는데 편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시고 정말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우리 창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김밥에서 창업의 맥을 짚어본 맥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